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저번 주에 봤었던 기말고사 문제 한번 풀이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들 시험지 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죠? 자, 과학 시험지 다 여러분들 펴놓고 쌤 설명 듣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원소는 종류에 상관없이 성질이 같다? 틀리죠. 원소는 종류마다 성질이 다 틀리다고 했었고, 2번,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지는 물질도 있다. 그렇죠. 뭐 알루미늄 호일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단일 원소 물질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2번은 맞고, 그 다음 3번, 원자를 분해하여 새로운 원자를 만들 수 있다? 아니죠. 원자는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리고 4번,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원소는 자연에서 발견되었다. 이것도 틀렸죠. 자연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발견된 과학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원소도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5번, 지구상에 수많은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도 수없이 많다? 아니죠. 현재까지 밝혀진 원소는 대략 118가지 정도가 있으며, 이제 이 원소들이 여러 가지 분자 형태로 조합이 되면서 수많은 물질들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틀린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불꽃 반응색과 포함하는 원소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기억, 나트륨, 불꽃 반응색, 노란색이죠. 그리고 염화칼륨, 질산칼륨, 공통을 포함한 원소, 칼륨이죠, 칼륨. 그 다음에 염화리튬, 질산리튬. 리튬의 불꽃 반응색은 빨강색이죠, 빨강색. 그리고 염화스트론튬과 질산스트론튬의 공통으로 포함한 원소는 스트론튬이겠죠, 당연히.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다음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중심에 원자핵이 있다. 맞죠? 그리고 2번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 맞고, 3번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 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원자를 보면 원자핵이 플러스 3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전자가 3개 있죠? 즉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는 거겠죠. 그럼 4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맞죠? 그리고 5번 원자핵의 개수에 의해 원자의 종류가 결정된다. 원자핵의 개수가 아니라 전자의 개수에 의해 원자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 자, 그 다음 4번. 다음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두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가 서로 같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지금 3개죠, 3개. 하나, 둘, 셋. 자, 물은 분자를 이룬 원자의 개수가 3개고, 과산화수소는 하나, 둘, 셋, 4개. 해서 개수는 서로 다르다. 그 다음 두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쌤이 문제에 써놨어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두 분자 모형이라고 했죠. 즉, 두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서로 같은 거죠. 그 다음 3번, 물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든 분자이다. 같은 종류가 아니라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죠. 자, 그 다음 4번, 두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입자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왜? 분자라고 하는 거는 결합한 원자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입자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5번, 다음 분자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총 4개의 분자를 나타낸다. 자, 이 분자식 요거 뭐죠? 그쵸, 메탄이죠. CH4가 메탄인데 이 앞에 붙어있는 4라는 숫자는
이 분자의 숫자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즉 4개의 분자를 나타낸다 맞고, 그 다음에 탄소와 헬륨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자, C 탄소죠. 그리고 H는 헬륨이 아니라 수소였죠. 그래서 나는 틀리고, 그 다음 다 분자를 이루는 C 원자와 H 원자의 개수비는 1대 4이다. 자, C 오른쪽 아래에 1이라는 숫자가 생략이 되어 있죠. 즉 C는 1개, 그리고 H 수소는 오른쪽 아래에 4개가 있으니까 4개가, 즉 탄소 하나 그리고 수소 4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라는 거겠죠. 즉 원자의 개수비는 1대 4가 맞고, 분자식 C4H16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지금 이 앞에 4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각각 탄소 4개, 수소 16개인 건 맞지만, 이 앞에다가 이렇게 4를 써주는 것과 이런 식으로 원자의 개수를 총 더해서 나타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탄소 4개 그리고 수소 16개라고 하는 입자가 만든 하나의 분자를 나타내는 분자식이고, 이거는 탄소 하나, 수소 4개의 원자가 이루어진 분자가 4개 있다라고 하는 분자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달라요. 해서 라도 틀리다. 해서 정답은 가다 2번. 자, 그다음 6번. 다음은 산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볼까요? 자, 원자핵에 플러스 8의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즉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죠. 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음전하를 띤 음이온이 되겠죠. 산소 이온이라고 부른다. 자, 이런 원소의 이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화이온을 붙인다고 했죠. 즉 산소 이온이 아니라 산화이온이 되겠죠. 그 다음 이온식 O2-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산소 원자 O에다가 지금 음이온이죠. 마이너스 붙이고, 그리고 전자를 2개 얻었겠죠. 원래 전자가 8개여야 되는데 10개 있으니까, 즉 O2 마이너스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자, 다음 앙금 생성 반응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혼합용액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자, 보면은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만나서 염화은 만드는 이제 앙금 반응을 나타낸 모형인데, 자, 혼합용액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자, 전기가 통하기 위한 조건은 그 용액 안에 이온이 녹아있을 때죠. 근데 혼합용액 보면은 염화은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고,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그대로 물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 해서 틀리고, 앙금 생성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도 있다. 자,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앙금 생성 반응에 참여하는 애는 이 염소 이온과 염화 이온과 그리고 은이온, 이렇게 2가지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맞는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 두 소용액을 섞어 물에 녹지 않는 염화은이 생성된다. 자, 두 소용액을 섞었을 때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에 녹지 않는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성된다. 그 다음 위 반응으로 생성되는 앙금은 수돗물과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으로도 생성된다. 자, 수돗물은 소독 처리를 하면서 소량의 염소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 안에 들어있는 염소, 즉 염화이온과 이 질산은 수용액에 은이온이 반응을 해서 약간의 염화은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었죠. 그래서 라도 맞는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8번. 다음 그림은 털과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시켰을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림을 보면은, 자,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마찰시킴으로써 지금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을 해가면서 전기를 띠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한번 볼까요? 자, 마찰을 통해 원자의 그 이동, 자, 원자의 이동 안 한다고 했어요. 마찰을 통해 전자의 이동으로 전하를 띠게 된다. 맞죠?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얻었으니 음전할 띠고, 털가죽은 전자를 잃었으니 양전할 띠고, 그리고 마찰후 두 물체의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그림은 검정기에 음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댄 후 검정기의 금속판에 손가락을 갖다 댄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먼저 가부터 봅시다. 자,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준 그림인데, 자, 검정기에다가 이렇게 대전체를 가까이 댄 상태에서 손가락을 갖다 댔다가 손가락을 떼면은 검정기를 대전시킬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보기 한번 봅시다. 자,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은 양전하로 대전된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에서의 설명이겠죠. 대전체, 음으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댔으니 금속판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박 쪽으로 밀려날 거예요. 즉 금속박은 전자가 몰리게 되어서 음전하로 대전이 되겠죠. 가 틀리고, 나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가 멀리하면 금속박은 다시 오므라든다. 자,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가 멀리하면은 다시 오므라드는 거 맞죠? 그리고 다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금속판에 대면 손가락에서 금속판으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난다. 자, 지금 음의 대전체를 가까이 된 상태에서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자, 이 음의 대전체의 청력의 전자들이 밀려서 우리 손가락을 타고 이동을 한다고 했었죠. 왜? 전자는 이 대전체로부터 최대한 멀리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대기 전에는 금속박으로까지밖에 이동을 못하지만 손가락을 대면 전자들이 우리 손가락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즉 금속판에 손가락에서 금속판이 아니라 금속판에서 손가락으로 전자 이동이 일어나겠죠. 다 틀리고,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금속판에 갖다 댄 후 손가락을 떼면 대전체는 양전하로 대전된다. 자, 지금 손가락을 대서 이 검정기에 있는 전자들이 내 손가락으로 이동을 해왔어요. 즉 이 검정기는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양전하로 대전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물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각각 대응하였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물의 흐름과 전지의 어떤 그 전류의 흐름을 나타낸 이 비교 그림도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자, 전지와 대응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었어요? 전지는 전류가 흐르는 힘을 걸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즉 물의 흐름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을 높은 곳까지 올려주는 이 펌프의 역할과 전지의 역할이 같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펌프가 되겠고, 그 다음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을까? 선생님이 전압은 물 높이와 비교가 된다고 했었죠. 물이 높은 곳에서 흐를수록 더 강하게 흐르는 것처럼 높은 전압일수록 전류가 더 강하게 흐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D는 물의 높이가 되겠고, 자, 물이 흐르면서 무언가 물레방아를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회로도에서 보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을 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즉 물레방아는 전구의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 회로도를 설계하고 각각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을 사용하였을 때 아래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저항이 더 세다고 했죠? 그렇죠. 긴 니크롬선일수록 저항이 세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근데 이 실험 결과를 보니까, 자, 1.5V, 3V, 4.5V, 6V 그리고 짧은 니크롬선일 때도 동일한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짧은 니크롬선의 경우에 전류가 더 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기를 봅시다.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한다. 자, 전압이 2배, 3배, 4배 커질수록 전류도 2배, 3배, 4배 커지는 거 볼 수 있으니 비례한다. 맞고. 2번, 니크롬선은 전류의 흐름에 저항을 걸어준다. 그쵸? 니크롬선의 역할이 전기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 3번, 전압이 같을 때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가 약하다. 자, 1.5V 같은 전압을 봤을 때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가 30으로 더 약한 걸 볼 수가 있죠. 맞고, 전압이 같을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도 강해진다? 아니죠. 자, 전압이 같을 때 저항이 클수록, 즉 긴 니크롬선의 경우에 전류는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를 생각해봐도, 자, 전압이 같다고 할 때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는 약해지는 걸 당연히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12번,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한 개일 때보다 밝기가 밝아진다? 아니죠. 직렬 연결하면 밝기가 어두워졌죠. 그 다음 2번,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하고 한 개 연결을 끊어도 나머지 전구는 불이 들어온다? 아니죠. 그 다음 3번,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회로 전체의 저항은 작아지고 전류는 높아진다. 자, 선생님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수록 회로의 전체 저항은 점점 커진다고 했었죠.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작아진다고 했었죠. 즉 전체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는 높아진다. 맞죠? 자, 전기기구를 병렬 연결하면 하나의 전기기구가 끊어지면 나머지 전기기구의 연결도 끊어진다? 아니고. 5번, 가정에서 쓰이는 멀티탭은 각각의 회로를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그 다음 13번, 아래 그림은 어떤 회로도의 전압계의 연결과 전압계의 눈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 회로에 15ohm의 저항이 걸려있다고 할 때 이 회로에 알맞은 전체 전압과 전류값을 고른 것은? 자, 먼저, 전압계의 15V 마이너스 단자에 15V에 꽂혀 있는 걸 보니, 자, 전압계 읽는 법은 15V에 꽂혀 있으면은, 자, 요 윗부분, 이 15라고 써져 있는 이 윗부분으로 읽으면 돼요, 눈금을. 그래서 이 전압계의 바늘이 5와 10의 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으니, 먼저 전압은 7.5V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오음의 법칙 사용하면 되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저항이 15ohm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5분의 7.5 하면은 정답은 0.5A가 나오겠죠. 그래서 0.5A고 전압은 7.5V.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14번. 자, 다음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말굽자석을 놓고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확인하는 거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많이 설명했어요. 자, 건전지 해서 이 긴 쪽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니까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고, 자,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오른손 법칙이나 왼손 법칙을 사용해 봤을 때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왼손 법칙이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다시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아래 그림은 전동기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 각각 C에서 윗방향, A에서 아랫방향이죠. 그리고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손 법칙이나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 보면은, 자, C에서는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는 걸 알 수 있고 A에서는 윗방향으로 힘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먼저 틀리고,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 A에서 위, C에서 아래로 힘을 받기 때문에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은 전류가 세질수록, 자기장이 세질수록 더 받는 힘이 세진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면은 회전이 더 빨라진다는 당연히 맞겠죠.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든지 자석을 더 강한 걸로 바꾸게 되면 회전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다음 16번. 다음 그림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이건 수행평가로도 했었죠. 자, 먼저 1번.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맞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맞고. 현대의 계산은 정확한 지구의 둘레랑 오차가 있다. 맞고.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를 그 당시 기술로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차가 생겼다고 했죠. 4번도 맞아요. 5번. 자, 비례식. 이게 맞을까요? 자, 7.2. 자, 그럼 중심값 7.2죠. 7.2도일 때 925km라는 거니까 360. 자, 7.2도와 이 지구 둘레와 925km가 서로 바뀌어야 알맞은 비례식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리다. 자, 그 다음 17번.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옳은 것은, 자, 1번.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쵸?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모든 밤하늘의 천체가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죠. 1번이 맞고, 지구의 자전으로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 아니죠. 지구의 공전과 지구 자전축 기울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 했고, 3번. 자,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이것도 지구의 공전. 그리고 태양과 달이 가려지는 일식과 월식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달의 공전과 연관이 있었죠. 그 다음 태양의 황도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듯 보인다. 이것도 지구의 공전과 연관이 돼 있었죠. 그래서 17번에 1번. 자, 그 다음 18번. 아래 그림은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 태양, 지구, 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개기일식.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북반구에서 태양은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한다. 자,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죠. 북반구에서 봤을 때 달의 공전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 즉 서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한다 맞고, 달이 사그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서 달의 반그림자의 위치에 있으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자, 달이 사계 위치, 즉 여기 있을 때 지구에서 달의 반그림자에 있을 때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 개기일식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달이 망의 위치에 있을 때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월식 현상이 생긴다. 이거 맞죠? 그 다음 월식이 진행될 때 북반구에서 관측하면 달의 왼쪽, 동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한다. 자, 달이 이렇게 회전해서 가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달의 왼쪽, 즉 동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다라 5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19번. 다음 표는 태양계의 행성을 특징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한 표이다. 자, 보면은 수금지와 딱 봐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 선생님이 강조했었는데, 먼저 질량은 목성형 행성이 질량이나 반지름이 훨씬 컸었죠. 틀리고 가는 나에 비해 밀도가 크다. 자,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성형 행성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훨씬 크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 3번 반지름이 크다, 4번 위성수가 많다, 5번 목성형 행성은 표면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태양의 표면과 대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고 평균 표면 온도는 6000도이다. 맞죠? 흑점은 광구의 어두운 부분으로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 흑점의 온도는 대략 4000도 정도라고 했죠. 맞고. 3번 광구에는 수많은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쌀알 무늬가 있다. 맞고.
4번 태양의 대기는 광구에 비해 매우 밝아? 아니죠. 광구가 매우 밝기 때문에 태양의 대기는 평소에 쉽게 관측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 그래프는 연도별 흑점수의 변화를 기록한 그래프이다. 자, 가시기 흑점수의 극대기죠. 이때 예상되는 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자, 흑점수의 극대기 때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했어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일어난 현상으로 먼저 고緯도 지역에서 오로라 자주 나타난다. 맞고,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고 홍연과 플레어가 자주 나타난다. 맞죠? 자, 그리고 다 보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던데, 자기 폭풍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자기장을 약간 이렇게 교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거는 지구 자기장이 아예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나침반은 항상 북극이 있는 쪽을 북쪽으로 가리키게 되고 남극이 있는 쪽을 남쪽으로 가리키게 되는데, 이 자기장이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폭풍이란 거는 그냥 이 자기장에 살짝 교란을 일으키는 역할이라고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는 틀리고, 화산활동, 지진의 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한다. 자, 화산활동과 지진의 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태양의 활동과 상관없이 어떤 그 판의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라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다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기말고사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쭉 풀어봤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열심히 복습을 해서 2학기에 배울 내용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